네, 또 저희가 추린 다음 핵심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만 원 보내며 힘내입니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 관련 내용인데요. 극단적 선택 직전에 이뤄진 통화가 공개됐습니다. 이남희 기자, 그런데 그 상대가 조금 예상치 못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통화한 상대는 한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러니까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상경한 청년이었다고 해요. 예. 그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 힘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격려한 다음에 20만 원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이긴 한데, 그런데 이 오유한나 씨가 과거 SNS를 통해서 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면서요? 보니까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예. 손 뻗으면서 살려달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힘들다면은 그 힘든 것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오유한나 씨도 그 회사 측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힘들었다라는 거를 상담한 녹취가 남아 있다고 하잖아요. 네. 본인도 이렇게 힘든 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시 한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파장이 계속 정치권으로 또 일고 있어요. 보면은 MBC 출신의 배현진 의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MBC, 괴롭히는 걸 묵인하고 쉬쉬하는 사내에 나쁜 문화가 있다, 이렇게까지 쏘아붙이고 있는데, 자, MBC 앵커 출신이시면서 또 배현진 의원이랑 같이 뉴스를 좀 진행하셨던 우리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이 배현진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정말 배현진 의원의 저 일침은 본인이 직접 온몸으로 겪었던 그러한 결과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 역시 2018년도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1월 25일 날 예. 우리 배현진 의원과 함께 MBC 안에서 이제 적폐 세력으로 규정되고 조명 창고에 유배됐던 그 시절, 그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 저희가 아무런 업무도 예. 배분받지 못하고 부여받지 못하고 조명 창고라는, 그러니까 조명 장비들이 있던 그러한 사무실 공간에서 조명 장비들을 빼내고 저희 배현진 의원과 저를 비롯한 몇몇 이른바 적폐 세력들을 가두어 놓은 유배 장소인데요. 거기서 한 4개월 동안 저희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정말 칼바람 한겨울에 바람 부는 그런 한겨울에 조명 창고에 유배돼 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저 역시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해왔고요. 그리고 앵커로서 또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당시 그 겪었던 어떤 모멸감, 인간적인 수모, 예. 그런 마음의 고통들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MBC라는 회사가 정말 옛날에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진영 논리에 지배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불신하는 풍조가 계속 오랜 세월 계속되면서 MBC에서 서로가 서로를 예.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는 문화들이 너무 오랜 세월 계속되다가 지금 저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요 안나 씨의 사망 소식 듣고 나서 저희들이 정말 네. 굉장히 침통함을 감출 수가 없었고요. 어찌됐든 더 이상 만나면 좋은 친구, 과거의 MBC, 영광의 MBC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꼭 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런데요, 뭐 계속해서 의혹이 커지니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상조사위를 통해서 좀 신속하게 밝혀달라 이렇게 나서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좀 청문회를 추진했으면 한다라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국회 차원에서 좀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고 요한나 씨 사건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데 그치지 않고 뭔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나쁜 사내 문화가 변화하고 좀 개선되는데 뭔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어떤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가 사실 도움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정치권이 나서는 것보다 이런 예. 것은 좀 수사기관이 나서가지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금 기본적인 어떤 첫 번째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서 저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저는 어떨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 강제 수사권이 있는 거와 없는 네. 것은 이 결과적으로 속도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